제가 발표 자리가 너무 오랜만이라서 거의 한 1년 만에 처음 하는 것 같은데 발표가 조금 미숙해도 이해해 주세요. 작년에 이어서 아마 작년에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지 잘 모르겠는데 또 똑같은 주제를 들고 왔어요. 제가 시간이 조금 없어가지고 원래 새로운 걸 하고 싶었는데 작년에 보셨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 제목을 좀 거창하게 잡기는 했는데 컴퓨터공학과의 미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진로에 관한 이야기니까 편하게 그냥 각 잡고 들으실 필요 없고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그냥 지나쳐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간단하게 제 소개를 얘기를 드리면은 저는 박성호라고 하고요. 네, 나이는 31세. 제가 어떻게 이렇게 나이를 먹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아이고 왜였지? 네, 저는 13학번이고요. 제가 27기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 지금 혹시 몇 기신가요? 지금 여기 새내기 분들은 38기네요. 어이구요. 아 네. 그럼 그리고 저는 이제 2020년 2월에 졸업을 했고요. 네, 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피라고 삼성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가 있어요. 그걸 이수를 하고 그리고 2022년 2월부터 지금까지 SSD.com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SSD.com에서 시스템 엔지니어를 하고 있고요. 시스템 엔지니어라고 하면 조금 낯서실 수 있는데 조금 이따가 얘기하면서 차근차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저희는 오늘 컴퓨터공학과로서 졸업을 하게 되면 어떤 것을 할 수 있고 어떤 진로로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대부분의 이제 컴공과 학생들이 진학을 할 때 개발자라는 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서 이 과에 왔고 이 과에 이제 진학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진로를 가지고 오셨다면 굉장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네, 개발자가 그만큼 유명하니까요. 가장 일반적인 진로고요. 프로그램을 개발 언어를 통해서 작성하는 직업입니다. 개발 분야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 개발자로 나뉘게 되고요. 백엔드, 프론트엔드, AI, 인베디드 등 여러 가지 진로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이제 가장 흔하게 가장 많이 여러분들께서 진로를 선택해서 나가실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웹 개발자와 와스 개발자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는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라고도 합니다. 프론트엔드라는 거는 이제 여기 앞에 보시면은 네이버 같은 이제 화면이죠. 이 화면들을 꾸미고 만드는 그런 개발자들이 웹 개발자가 되겠고요. 최근에는 이제 이런 말 하면 조금 암담할 수도 있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같은 이제 부스트 캠프가 있어요. 부스트 캠프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이버 부스트 캠프, 뭐 우아 테크 코스 이런 굉장히 많은 부스트 캠프가 있어요. 그런 부스트 캠프들을 통해서 실제로 비전 공자였던 사람들도 이렇게 웹 개발자나 와스 개발자로서 활약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웹 개발자 같이 이런 이제 사람들이 보는 이런 면들을 만드는 사람들은 좀 더 이제 디자인을 전공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유리하겠죠. 네, 그래서 실제로 미대 출신 분들이 이런 것들을 실제로 많이 하시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흔히 말하는 사용자가 사용하는 영역에서 개발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프레임워크는 리액트나 앵귤러나 뷰가 이제 대표적이고 최근에는 리액트가 조금 많이 하이가 올라갔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프론트엔드 같은 경우는 이제 백엔드로부터 받은 정보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송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API 개발자라고도 써놨는데 백엔드 개발자라고도 하고요, 와스 개발자라고도 합니다. 여러 가지 통칭하는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 와스라는 거는 뭐냐면요. 프론트엔드에서 이제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잠깐 네이버 여기 화면에 잠깐 보면은 뭐 네이버에서 메일을 클릭을 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저희는
와스 개발자들은 이제 메일을 클릭을 했네. 그럼 와스 쪽으로 메일에 대한 이런 함수를 실행시켜라는 이런 역할들을 만드는 개발자가 쉽게 말해서 API 개발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백엔드 개발자고요. 프론트 영역에서 요청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쪽 와스 같은 경우에 직접적으로 DB 데이터베이스랑 통신을 많이 하고, 그리고 DB를 설계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직접 가공을 해서 프론트에다 넘기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뭔 얘기인지 조금 어렵죠? 네, 그냥 가볍게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주요 프레임워크는 Node.js나 장고나 스프링부트, 한국은 스프링부트 나라라고도 합니다. 자바 개발자의 나라예요. 그래서 자바를 하면은 어디서든지 1인분 정도는 하실 수 있고요. 네, 요거는 감안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요즘 핫하게 뜨고 있는 AI 개발자입니다. 머신러닝 인공지능 개발자를 통칭하는 역할을 하고요. 네, 시계열 데이터나 텍스트 데이터, 음성 인식 같은 다양한 분야가 존재합니다. 시계열 데이터라고 한다면은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 사진을 딱 찍어서 이제 네이버 검색을 하시잖아요. 네이버 검색에서 어떤 특정 제품에 대한 사진을 딱 찍으면 그 제품에 대한 정보들이 여러 가지 나오죠.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해서 이런 정보를 원하는구나 라는 이런 부분들을 시계열 데이터를 가지고 하고요. 저희 이제 AI 챗봇 같은 것들은 텍스트 데이터, 그리고 음성 인식은 굉장히 쉽게 얘기해서 빅스비나 시리 같은 것들이 실제로 이런 곳에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공신경망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원하는 결과값을 얻기 위해 신경망 모델이나 데이터를 활용해서 결과를 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AI라는 키워드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다시피 챗GPT, 코파일럿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챗GPT나 코파일럿으로 인해서 조금 최근에 개발자들의 파이가 조금 많이 줄어가고 있다라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인베디드 개발자입니다. 기계나 제어가 필요한 시스템이나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개발하는 부분이고요. 기계가 동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저희 프린터 같은 것들을 이제 실제로 노트북에서 사용을 하려면 프린터 드라이버를 다운을 받아야 되죠. 이 드라이버가 실제 인베디드 개발이랑 많이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커널 펌웨어 드라이버라고 썼는데, 네, 커널 펌웨어 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네, 그냥 드라이버 이런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드웨어에 대한 기반 지식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요 개발 언어는 C랑 C++를 사용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굴지의 대기업 삼성이나 현대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인베디드 개발을 주로 많이 합니다. 다음은 이제 앱 개발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핸드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사람들을 통칭을 하고 있고요. 안드로이드와 iOS 개발자로 크게 나뉩니다. 그래서 UI, UX부터 데이터를 처리를 위한 부분, DB 지식까지 방대한 지식을 필요로 하고 있고요. 주요 개발 언어는 자바, 안드로이드랑 스위프트, iOS랑 코틀린, 안드로이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iOS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실제로 개발할 수 있는 사람도 적고, 그리고 이런 플랫폼을 사용할 때, 개발 플랫폼을 사용할 때 맥북을 써야 돼요. 맥북이 있어야 가능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도 많이 개발자가 적어서 요거는 수요가 조금 많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게임 개발자입니다. 게임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게임의 그래픽부터 시작해서 맵 디자인, 캐릭터, 프로그래밍 같은 게임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요소를 개발하는 역할이 되겠고요. 모든 영역을 이제 그래픽이나 여러 영역을 각 담당자가 나누어서 개발을 진행하고요. 주요 프레임워크는 유니티랑 언리얼이 되겠습니다. 요 게임 개발자 같은 경우는 저도 정확하게는 많이 모르는데, 일단 게임 개발자가 되고 싶으면은
저학년부터 직접 게임을 만들어 보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게임 회사를 가는 친구들 보면은 직접 만든 게임들을 포트폴리오로 가지고 가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네, 적당한 거 가지고는 안 되고요. 이 정도면 규모가 있네, 좀 그런 수준의 게임 프로젝트를 하나씩 만들어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인프라 엔지니어입니다. 지금까지 봤던 것들은 이제 개발자의 영역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인프라라는 영역인데 조금 생소하실 수 있어요. 인프라라는 영역은 이제 저희 프로그램 동작을 위해서 기반을 관리하는 직군이에요. 그래서 시스템 엔지니어,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그리고 네트워크 관리 이렇게 세 가지 직군으로 크게 나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직군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코딩을 하거나 뭔가 하는 그런 개발을 하는 그런 역할은 좀 많이 적어요. 근데 이 직군 같은 경우에는 대신에 개발을 많이 안 하는 대신에 그러면은 데이터베이스나 요 서버나 그리고 네트워크에 관련된 지식이 해박하게 가지고 있어야겠죠. 네, 그래서 개발자랑은 조금 결이 다르긴 한데 그래도 개발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이 인프라 엔지니어를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SSD.com에서 시스템 엔지니어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이 시스템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그램 동작을 위해서 서버 환경을 세팅하고 구축하고 관리하는 직군입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면은 저희 센터 사진을 보여드리면 좀 더 좋은데 그건 대웹이라서 보여드리기가 조금 어렵고, 지금 왼쪽에 보시면은 대표적으로 요 IDC라고 합니다. 이제 인테그레이티드 데이터 센터라고 해서 모든 이 회사들이 다 있지는 않지만 대규모의 회사들은 대부분 소유를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네이버, 카카오, 뭐 삼성 이런 여러 회사들이 소유를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도 김포에 있습니다. 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요 지금 오른쪽에 왼쪽 이제 뭐 어두침침한 요 사진 오른쪽에 보시면은 약간 일자형으로 보이는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제로 컴퓨터라고 하면은 여기 지금 가운데서 쓰고 있는 저기 모니터가 조금 구형이긴 한데 저런 식으로 이제 본체가 있고 그리고 모니터가 있고 하는 방식으로 대부분 사용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저희가 서버를 쓸 때는 이런 회사에서 서버를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모니터라던가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고 블레이드 형태라고 하거든요. 이 블레이드 형태로 이런 식으로 서버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희 회사에서 많이 쓰는 서버를 가지고 왔고요. 일반적인 형태는 이런 식으로 일자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밑에다가 이제 조금 서버를 열었을 때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조금 보여봤고요. 이런 내용을 조금 사실 이번에 발표를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컴퓨터가 이제 여러분들이 뭐 사용하는 프로그램들, 뭐 게임, 뭐 네이버, 어플리케이션, 뭐 여러 가지들이 이런 서버에 올라가서 프로그램으로 동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CPU랑 메모리 같은 서버 내 자원들을 관리를 하면서 최적의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DB, 뭐 머신러닝, 웹, 와스 등 기본적인 서버부터 이제 특수 목적의 여러 가지 서버들을 세팅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자격증 이런 이제 엔지니어가 되려면은 자격증이 꼭 없어도 좋지만 있으면 더 좋겠죠. RATC랑 RATCA라고 해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회사들이 오픈 소스 그 운영 체제를 사용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대부분 쓰시는 운영 체제는 윈도우랑 그리고 맥쪽 그 OS를 많이 쓰시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회사를 직접 가셔서 직접 쓰실 것들을 그 검은 화면에 뜬 그런 CLI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대부분인데 그게 이제 리눅스라고 하거든요. 이 리눅스 운영 체제를 대부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오픈 소스라고 하는 그런 운영 체제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눅스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계열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하고 들어가면 조금 너무 복잡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졸려하시는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입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직군이 되겠고요. 요 직군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이나 백업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처리를 맡아서 진행하는 직군입니다. 그래서 DB 데이터 조회를 위해서 허리를 더욱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그렇게 튜닝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요 이제 DBA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회사에서 그리고 대부분의 모든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직군들입니다. 잘 모르시기는 하는데 이제 오라클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오라클, 몽고DB, 마리아DB라고 써놨는데 MySQL 이런 것들을 직접 이제 배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관리하는 직군을 갈 수 있다면 DBA도 굉장히 훌륭한 직군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몸값이 높은 직군이에요. 실제로도 좀 데이터베이스는 나중에 이제 4학년 돼서 직접 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보고 구축해보고 그러면 알 수 있겠지만 굉장히 복잡하게 꼬여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잘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몸값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본인이 개발을 정말 하기 싫다 그러면은 이런 쪽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엔지니어예요. 네트워크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이제 인프라 전반에 깔려있는 네트워크를 설계, 관리하는 직군이고요.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흔히 대부분 알고 계시듯이 컴퓨터랑 컴퓨터 사이에 이제 통신을 하는 부분인데 이제 얼마 전까지는 아닌데 한 2년 전에 한번 좀 크게 문제가 생겼었던 때가 있었어요. 저희 KT 관련해서 예전에 한번 KT인 사람들이 대부분 전화가 안 되고 결제가 안 되고 그때 그랬던 적이 한 번 있어요. 그 부분이 이제 그때 KT에서 관련 협력사에서 이 네트워크 관련해서 이제 어떤 주소가 어디에 있다라는 테이블이 있거든요. 표가 있어요. 그런 표를 업무 시간 중에 얘기 안 하고 그걸 고쳤다가 난리가 났었던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그만큼 굉장히 복잡하게 꼬여있고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려운 직군이에요. 그래서 구조를 똑바로 알지 않으면 제대로 일하기 어려운 직군들이 인프라 엔지니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L4 영역에 저런 식으로 써놨는데 뭐 얘기해봤자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일단 넘어갔고 자격증은 뭐 CCNA나 CCNP가 있어서 이런 이 네트워크 엔지니어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이런 자격증을 따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간단하게 얘기를 이렇게 해봤는데 어느 정도 맞췄나요? 한 20분 정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얘기를 드렸던 대부분의 얘기가 이제 컴퓨터 공학과를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개발자로 대부분 많이들 나가시는데 이제 인프라 엔지니어라는 이런 직군도 있고 뭐 데이터 분석가 이런 직군도 있거든요. 근데 데이터 분석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통계학과에서 굉장히 많은 파일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저희 컴퓨터 공학과 단일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줄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잠깐 얘기를 드리긴 했었는데 저희 부트 캠프라고 해서 네이버 부스트 캠프, 우아한 테크 코스,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같은 이런 대부분 많은 부트 캠프에서 쉽게 개발을 할 수 있고 템플릿화된 그런 개발 능력을 가르치고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그분들이 실제로 개발을 잘 하시긴 하세요. 근데 저희가 이제 컴공과의 입장에서 컴퓨터를 많이들 공부를 하고 오는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에서 모든 걸 해주지는 않아요. 네.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제 학교 커리큘럼을 따라갔었는데 근데 학교 커리큘럼 가지고는 좀 많이 모자란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오늘 소개해드린 그런 부분들을 쭉 한 번씩 걸쳐보시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나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걸 이제 한 1학년도 조금 너무 이제니까 한 2학년, 후반, 3학년 이때쯤부터 본격적으로 좀 고민을 해보고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4학년 분은 안 계신, 한 분 계시고요. 네, 4학년 분한테 뭐 작년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잠깐 얘기를 가볍게 들어가면요. 저희 뭐 많이 나가는 그 직구는 아까도 잠깐 얘기를 드렸듯이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이에요. 대표적으로 뭐 네이버, 카카오, 뭐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이 이제 인터넷으로 웹이랑 와스 개발자로 많이들 나가거든요. 근데 이 웹이랑 와스 개발자로 나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트캠프들을 하는 그런 분들과 차별점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조금 암울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죄송한데 좀 채용이 많이 줄었어요. 네, 네이버나 뭐 카카오나 삼성이나 이런 것들을 채용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뽑는 단위는 많이 줄었다라고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근데 뭐 이거는 카더라니까 여러분들이 졸업하실 때쯤에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대신에 좀 더 분명히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AWS에 개발하신 거를 올려서 공인 뭐 도메인을 따가지고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으면 정말 좋고요. 네, 돈 많이 만지고 싶고 체계화된 곳에서 일하고 싶으시면은 대기업으로 가시고요. 그리고 돈은 됐고 내가 하고 싶은 개발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스타트업이나 안 알려진 서비스 기업을 가시면 되는데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신역자시면은 네카나 쿠베 당 이런 데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지금이 25일이네요. 거의 대부분 공채는 마무리됐을 공고는 마무리가 됐을 것 같은데 4학년 1학기 때부터 3월 초부터 공고가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와요. 이런 정보들을 직접 찾아봐야 알 수 있고 직접 확인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소설닷컴을 꼭 옆에다가 끼고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본인이 진짜 가고 싶은 기업이라면은 1년 정도의 뉴스는 한번 싹 훑어보고 이 기업이 뭐에 집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노력 정도는 해줘야 그쪽에서도 뽑아주거든요. 저희 나중에 자소서 쓸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복붙해요. 저도 계속 복붙했고 근데 진짜 가고 싶은 회사다 그러면 1년 정도 뉴스를 쭉 한번 훑어보면서 그런 것들을 자소서에 녹아내는 그런 부분들을 있으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당연하겠지만 이제 프로젝트를 얼마나 해봤냐가 당락에 많은 중요도를 차지를 하고요. 그리고 뭐 면접 스터디 같은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면서 자기소개 이런 발표 연습을 조금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